지금 많은 우리 국방위원들께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자료 요청 발언을 했는데요. 국방부에서 정보 보안을 이유로 해서 국회에 자료 제출 시 보안성 검토를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훈령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제한하고 있지만 정작 대형 보안 사고는 주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군정보사령부 블랙리스트 명단 유출 사건, 이거 국회에서 유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자 소행이었죠. 또 지난 8월에 정보사 사령관과 여단장이 서로 소송전을 벌이고 정보사 공작명, 공작 방식까지 외부에 유출됐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번 훈령 개정이 과연 실질적인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인가? 이거는 국민의 군대, 또 국민에 의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군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가지고 예산과 또는 군사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혹시 민주적 통제를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훈령 개정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그 설모 의원님의 그 보좌관이 심각한 그 보안 사고가 생기면서 이 훈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가 기밀을 지켜야 되는 차원에서 안보라는 큰 어떤 우리 중차대한 그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국가 기밀들이 함부로 이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저희가 대면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자료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어떤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런 어떤 것들은 저도 별로 용납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장관 차원에서라도 그걸 좀 잘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악용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소관부서가 답변서를 작성하고 자체 보안성 검토 결과를 또 작성하고 소속 부서의 결집권자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합창검토부서 검토하고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공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그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냥 관여 안 되는 것들도 군사 보안의 사유로 좀 제출이 거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민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군대다라는 것을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의적 판단에 따른 국회 자료 요구권 제한에 대해서 훈련을 재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훈련 재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뭐 저희들이 그 나름 이렇게 그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차원인데 그런 어떤 의원님들께서 그 의정 활동하시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다는 것은 저희들 한번 잘 살펴보고 개정 소요가 있는지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 국회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오후까지는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해군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해서 해양 방사능 측정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국방부는 방사능 탐사활동 지원과 인력 지원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군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566건의 방사능 측정이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 요오드, 세슘 3종 수소가 전부 미검출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거 정확한 건가요?
저는 해군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 정확성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중에서 566건 중에 총 10건의 비정상적인 수치가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1월 8일 날 세슘 134 농도가 20.78 베크롤로 측정이 되었거든요. WHO의 음용수 기준치의 2배를 넘는 수치다. 그리고 1월 9일과 1월 14일에도 또 동해에서 세슘 방사능이 연달아 검출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6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방사능 값이 0으로 측정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측정을 하지 못한 것이지 미검출된 것이 아닌데 마치 566건 전체가 방사능과 관련해서 미검출된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후쿠시마 오염수랑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이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동해에서 지금 이제 우리 해군이 방사능 오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정비를 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고쳐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장관님 시간 없어서 제가 중간에 좀 끊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해군은 장비업체의 유선 통화만이 전부이고요. 장비업체가 프로그램 오류라고 해군에게 알려줬을 때 해군은 추가적인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해군이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킴에 있어가지고 행동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민의 불신 또는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앞으로의 각오라든가 의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해군에서 측정한 방사능 측정의 오류가 왜 생겼는지 그런 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